예, 안녕하십니까.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소송의 종료로 왔습니다. 그죠? 소송의 종료, 소치와 화해 등의 주요 논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판결이 종국적으로 끝났을 때 판결의 효력으로서 기판력, 드디어 기판력, 그리고 마지막에 판결 편치까지 종료를 끝나고 이제 병합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병합소송, 객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의외로 법전으로 풀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이론이 설들이 난무해서 그런데 의외로 법 전문도 몇 개 되지도 않고 전문으로 풀면 쉽게 풀리는 부분이다. 미리 예고드립니다. 예, 오늘 가시죠. 소송 종료, 행위에 의한 종료. 그럼 행위에 의하지 않은 종료 있을까요? 그게 판결이요. 법원의 행위. 예. 소의 의제적 취하, 취하 간주라고도 합니다. 좋습니다. 소의 취하라 함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 행위이다. 일부 취하가 되는군요. 소의 일부 취하가 되는 법적 근거입니다. 그죠? 267조, 268조. 법전 한번 열어봅시다. 267조. 소치하 효과. 소의 치하 266조. 예. 266조 소의 치하. 뭔가 좀 그죠? 67 그러죠? 요 부분이 잘못 쓰여진 것 같죠? 266조입니다. 법전을 보니까 그죠? 1항에 보니까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부나 일부를 취할 수 있다. 그래 일부 취하된다. 그죠? 266조다. 그죠? 이런 거 찾으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쭉 6항까지 소치하돼 있고 67조, 68조, 268조 쌍볼치하. 예. 그래. 하도 많이 찾아가 이제 다 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에 의하여 소송 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저 말이 이 조문이다 그 말이구나. 그죠? 그렇다. 소송은 종료된다. 그런데 원고의 소치하라는 소송이가 없이도 의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 요 경우 피고경정 260조 사망사항 피고경정에 피고경정 260조 3항 4항 피고경정했을 때는 종전의 피고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라는 뜻인데요. 피고경정 역시 구소취하 신소제기 실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근데 왜 사망사항 근거는 잘못되신 것 같은데? 그렇다. 피고경정 역시 신소제기 구소취하 신소제기의 실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법원 재난의 경우 저는 이런 법 처음 봤습니다. 민형사 사건 임시조치법 2조 3조 법원의 재난의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좀 있으면 나오는데 저런 법이 있군요. 예, 상소의 의제적 취하의 구별 상소의 의제적 취하는 원판결 유지, 원판결 확정, 상소심에서
소의 의제적 취하가 되면 이미 행한 판결을 실효케 한다. 그렇다. 그러니까 소치하고 항소치하는 다르다 이거죠. 예, 쌍방결서 읽어 보았는데요. 저걸 왜 쓰셨을까? 개정법률, 입법예, 예,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신경 써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의제적 취하의 요건부터 갑시다. 쌍방의 일회결서. 먼저 왜 자꾸 여기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일본 보고. 그 다음 제목 위주로 쭉 치고 갑시다. 당사자 쌍방의 이회결서, 예, 268조 2항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조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 조문을 순서대로 잘라놓은 거예요. 쌍방 이회결서. 그 다음에 계속 이 조문 말씀하시잖아, 그죠? 이거잖아, 그죠? 그리고 기일지정 신청이 없거나 또는 기일지정 신청 후에 쌍방결서. 조문 잘라서 요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요건 좀 해야 되겠다, 그죠? 쌍방의 2회 내지 3회 결석이 반드시 연속적이어야 하지 않고 단속적이어도 무방하다. 동일 신급의 동종기일에 2회 내지 3회 부출석이 것을 요한다. 또한 동일한 소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2회 내지 3회 결석이 것을 요하므로 교환적 변경에 앞서 한 차례 변경 후 한 차례 부출서가 되는 2회 결석이 아니다. 교환적 변경이니까, 그죠? 결석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한다. 의제적 취하의 효과 역시 조문이다, 그죠? 2회 결석 1홀에 기일 지정 신청이 없는 때, 무기일 지정 신청일 때, 또는 기일 지정 신청 후의 기일에 쌍방 또 결석했어. 그때는 소치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준비 절차에서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 286조. 예, 여기서는 286조를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86조. 286조 준용 규정인데, 변론 준비 절차에는 뭐를 하는데, 밑에 보니까 268조를 준용한다. 268이 있어, 그죠? 만약에 소의 의제적 취하를 쓸 때 만약에 준비 절차에서도 그 쌍불 취하가 준용된다 라는 만약에 이런 내용을 쓸 때 말입니다. 우리 답안지 얘기입니다. 우리 답안지에 쓸 때 이렇게 쓸 때 여기에다가 법 조문을 인용할 때 286조, 물론 법제 286조 찍고 법제 268조 268조. 우리 답안지를 만약에 쓸 때 준용 규정을 찾았어. 그냥 이렇게 막 외워서 쓴 사람은 이런 생각을 못 하죠, 그죠? 근데 법전을 찾아가지고 법적 근거를 찾아서 준용되는군. 물론 공부할 때 그런 습관이 들어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 거기 가서도 준용 규정까지 찾아준다고. 이렇게 표시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죠? 뭐 법조문 하나 있으나 뭐 두 개 있으나 보니까 뭐 준용 규정인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 답안지를 보는 입장에서는 답안지의 품격이 달라. 예, 정말 답안지의 품격. 야, 준용 조문을 타고 이렇게 썼군. 법과 규칙 잘 아시는 분이 채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법 조문을 인용할 때 이렇게 인용하면 진짜 답안지의 인상이 좋고
그 할애된 그 항목의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다 받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쓴 거하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예시 답안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얘는 못 썼고 내가 잘 썼다. 그러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예. 생각해 보셔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준용된다면서, 그럼 준용되면 뭐가 뭐를 준용하는지를 밝혀줘야지, 가로 안에. 법제 286조, 법제 268조, 286, 268. 요 두 개를 써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답안지의 품격이 다르다. 예. 저도 이렇게 흉내 내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쓸 때 민사집행법 조문을 찾으려 애를 썼고, 그리고 준용 조문이 있으면 준용의 표시를 꼭 이런 식으로 해줬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이게 있길래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쌍불치하라고 한다. 개정 법률이 블라블라 알고 싶지도 않다. 의제적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며 의사로 그 효과를 좌우할 수는 없다. 의제적 치하는 원고 의사 표시한 소치하와 그 효과가 같다. 여기. 예, 요 단어가 여기 나오네. 읽어봅시다. 소의 의제적 치하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결을 한 경우에는 상급법원은 소송 종료 선언. 예. 소송 종료 선언. 저 단어 꼭 알아둡시다. 예. 좋습니다. 그냥 쭉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상소심에서 기일했때는 상소치하를 본다. 268조 사항. 피고 경정과 소치하 간주. 여기군요. 피고 경정. 예. 여기에 피고 경정이 있습니다. 그죠? 요점만 한번 찾아보시죠. 아까 못 찾았다. 그죠? 216이 있죠. 여기 정원 있어. 저거야. 262조 사항. 피고 경정입니다. 계속.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취하 간주죠. 그죠? 여기 그 조문이 있었네. 그죠? 쳐졌습니다. 법원 재난과 소의 의제적 취하. 야, 제가 처음 보는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참 되게 신기한데, 법원 재난의 경우에도 소의 의제적 취하로 될 수 있다. 즉 법원 재난에 기인한 민형사 사건 임시조치법 2조 3조에 의하면 법원이 화재 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소송 기록이 멸시될 경우에는 원고가 6개월 내 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겠네. 재난에 의한 기록 멸실이기 때문에 부주의로 된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 기록 복출 후에 중복 소송이 허용된다. 참, 이거 법 이름 외우기도 힘들다. 그죠? 법원 재난에 기인한 민형사 사건 임시조치법. 저 법 이름만 알면 답안지 쓸 것 같은데, 그죠? 저런 또 의제적 취하단 중에서 저런 또, 예, 민형사 사건 임시조치법. 법 이름도 처음 보는 거라 외우기도 힘듭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소의 취하 또 나왔다. 그죠? 소취하. 의제적 취하가 먼저 나오시고, 소취하. 예, 소취하는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파트입니다. 그죠?
소치하 효과로서는 제소금지. 예, 소치하 효과는 무조건 제소금지. 소치하 한번 쭉 가보시죠. 조문은 266조에 소에 치하해가지고 67조, 68조에 쌍불 치하, 치하간주까지 그 근처에 조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의 소치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법전에 없다. 법전에 없으면 의는 외운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구별 개념 판결에 의하지 않은 소송 종류 사유는 화해 청구, 화해 포기 낙 공통적이다. 청구 포기와 구별하고 상소 치하와 구별하고 그렇습니다. 일부 치하라는 법적 근거가 있었죠. 그죠? 근데 고유필에서는 당연히 일부가 안 되겠죠. 그죠? 한 몸이니까. 청구의 감축, 구별, 그 다음에 원고의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 행위다. 소치하 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과연 유효하냐? 판례가 인정합니다. 여기 됐고요.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사법상 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반하는 경우에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면 항변사항이다. 그죠? 원고는 권리보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각하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사법 계약설 저런 말 답안지에 글쎄요. 그냥 우리 판례 입장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소치하 계약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러한 견해이다. 끝. 네. 무슨 설 또 검토까지 하시고 저렇게 못 쓰죠. 그죠? 소치하 요건 가봅시다. 소송물. 원고는 모든 소송물에 대해서 자유롭게 취사할 수 있다. 가사소송 등 직권탐지주의. 여기서도 자유롭게 취할 수 있다? 이혼소송, 가사소송 같은 거, 그죠? 부를 정하는 소. 했다가 취하해버린다. 거기도 취하가 되는군요. 시기. 소취하는 확정 전까지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상소심에서도 취하는 허용되나 제소금지가 요게 소취하의 가장 중요한 효과죠. 그죠? 제소금지. 상소심에서 만약에 취하를 해버렸어. 그러면 그 상소심의 원심 판결 선고 후에 상소가 있잖아. 그죠? 그럼 원심 판결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죠? 1심이. 그러고 나서 또 취하를 해? 제소금지. 항상, 그죠? 곧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피고의 동의 358조 2항. 소치하에서 피고가 본안에 대하여 준비서면 제출하거나 준비조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경우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그러니까 그때도 피고한테 어느 정도는 소송상의 지위가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피고가 본안에 가해 응소하고 동의를 거부하면 소치하 효과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 소송행위로서 유효한 요건이 있어야 되고 특별 대리인한테 특별 수권 조건 붙일 수 없고 그 다음 109조 110조 또 설설인데 109조가 뭡니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110조 사기 강박
의사표시 취소, 그죠? 소취하를 했는데 내가 속아서 취하했으니까 그 내가 취하를 취소하겠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소송 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표시지가 관철되어야 하는 소송 행위이므로 민법 109조 110조에 취소할 수 없다. 는 것이 판례이다. 이렇게. 이런 거는 설설 예 쓰지도 못합니다. 소취하 방식, 취하의 방식, 취하서 제출하고 변론기일에서 구술도 되고 전문에 있고 예. 구술로 취하한 때는 조서를 송달해라. 동의 방식 그렇습니다. 소취하 효과 여기가 이제 사례 쟁점이죠, 그죠? 소취하 효과 소송행위의 소급적 소멸 267조에 아마 그렇게 1항에 명시적으로 전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 소송행위의 실효 이게 또 소재기와 결부된 시체법상의 효과 예, 민법 요조문 시효 중단됐는데 소재기로 취하되면 소급해서 없어진다. 예, 민법의 170조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또 여기 또 상계 항변이 또 나오는데 해제 만약에 재판 중에서 변론에서 내가 상계 항변을 했다. 해제 의사 표시를 했어. 그러다가 싸우다가 나중에 소를 취하했어. 그럼 그 내가 사법상 행사한 그 항변권 행사의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주로 상계 항변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복잡하기만 하고 과연 쓸 수 있을까? 네. 양행위 병존서 소송행위서 상계제외 검토 여긴 설만 있다, 그죠? 상계 항변 파트에서는 뭐 판례도 하나 있었는데, 그죠? 그냥 참고하고 지나가시지요. 예. 이거 너무 이론적인 거예요, 이거. 그 요즘에 이렇게 소치하가 물론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물어볼 때도 이렇게 좀 법과 규칙이나 실질적인 걸 이렇게 물어보시지 이거 알고 싶어서 무죄 내신 건 아니에요, 그죠? 예. 네가 그 복잡한 서설들을 아는지 내가 궁금하니까 이 문제 요즘에 기출문제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할 때 재미는 있죠. 알고 나면 뿌듯하고. 근데 나만 뿌듯한 거예요. 시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소송 비용, 예, 바로 이겁니다. 소치하 효과로서 제소 금지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제소 금지 267조 2항 2항 읽어보니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저게 제소금지. 중복제소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중복제소는 소를 소제기 효과고 소제기의 효과고 중복제소는 제소금지라는 것은 소취하의 효과. 그러니까 소 맨 끝에 취하했을 때의 효과가 제소금지고 중복제소는 소 맨 앞에 소 제기했을 때 소제기 효과라고. 예, 두 개가 혹시 헷갈리실까봐. 예. 둘 다 소송 요건입니다. 제소금지 여기에 저 조문 267조 2항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죠? 취지 종국 판결에 농락될 염려.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당사자 동일, 소송물 동일, 권리보호 이익 동일,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 선고 후 소취하. 요렇게 먼저 이렇게 크게 요건을 먼저 외우셔야 돼요. 그죠? 여기 뭐 분설하다 보면 당사자 동일, 소송물 동일, 청구 동일, 그 다음에 권리보호 이익 동일, 네 번째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 선고 후의 취하. 이렇게 네 줄을 딱 먼저 기억하시고 분설 들어가겠습니다. 당사자 동의. 전서 원고만이고 당사자는 그죠? 피고는 제소금지 효과를 안 받죠. 왜? 취하는 원고가 있으니까 그죠? 전서의 원고, 전서 원고 또는 원고의 변정 후에 일반 승계인이 효과를 받는 다툼이 없으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는데 우리는 모르고 판례에는 특정 승계인도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특정 승계인이 포함된다. 제소금지는 전서에 받아들이는 특별한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자기 생각이다. 그죠? 요만큼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우리는 판례의 생각만 기억합니다. 선정 당사자의 경우에 선정자도 저렇군. 대의 소송할 때 채무자 안 이상 제소금지 효과를 받는다. 기판력에서도 그랬는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복제소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그죠? 채권자 대의 소송을 채무자가 알건 모르건 채무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중복제소. 알건 모르건. 요게 판례 입장. 여기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소송물 동일, 당연히 청구 동일이겠죠. 구이론, 신이론 하는데 이게 판례 입장이니까 이것만 정리하시죠. 우리 판례가 구소송물 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체법상의 권리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르다. 이렇게. 시체법상의 권리가 다르면 소송물이 다른 것이다. 청구 취지만으로 특정하는 게 아니라 청구 원인까지 달라야 다르면 별개 소송물이다. 신이론. 그냥 참고하십시오. 됐고, 권리보호 이익이 동일. 전소와 권리보호 이익을 달리할 때는 제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를 취하한 경우에 제소를 하는 따위는 금지해야겠지만 소권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권리보호 이익이 동일해야 된다. 사례가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여기는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 선고 후에 취하라야 된다. 그러니까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아닌 소송 판결이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소금지의 효과. 여기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발견되면 판결로 소각화. 시체법상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제소금지 효과를 받는 채권은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채무니까 자연채무죠. 그죠? 자연채무. 집행할 수 없는 채무를 책임 없는 채무? 그렇게 민법에서 우리가 그죠? 자연채무를 맡게 된다. 청구에 포기를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가사소송에는
재소금지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랍니다. 통설이. 의제적 치하 또 나왔다. 그죠? 재난의 경우, 피고 경정. 이제 금방 공부했으니까, 그죠? 요 세 가지는 금방, 그죠? 법원 재난, 피고 경정, 다툼. 좋습니다. 여기에서요. 네, 갑시다. 소치하에 관한 다툼. 소의 치하의 부존재나 무효임을 다투는 당사자는 별서로서 소치하 무효 확인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지 말고 소송 절차에서 기의 지정 신청을 해라. 유칙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지리하게 또 소치하와 청구 포기의 이동. 요즘 저렇게 문제가 안 나오는데, 그죠?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치하라 하면 저런 거고, 포기라 하면 원고가 자기 소송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청구 포기 원고의 행위인 점에서는 같죠. 그죠? 기본적 차이는 모두 처분권주의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동일하다. 그러나 소치하의 경우는 법원에 대한 심판 요구인 신청 자체를 철회하는 것에 의해 소송이 종료하나 청구 포기에는 청구에 대해 이유 없음을 스스로 법원의 재판이 필요 없게 됐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공통점은 이렇다. 당사자 행위, 원고의 특별 수권,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데 이동을 물었으니까 당연히 차이점을 물으신 거겠죠. 그죠? 성질상의 차이, 설설설이 있으나 저렇다. 여건상의 차이, 소송 여건. 특별히, 그죠? 한번 그냥 읽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물론 여기서는요, 요거 하나만 하고 갑시다. 예, 요 부분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지요. 조금 전에도 소송 종료선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번 익히고 갑시다 했는데, 규칙 67조입니다. 소치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소치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한 당사자는 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항, 그러면은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심리해라. 3항에 보니 법원이 2항 규정에 따라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없어. 그러니까 소치하 한 게 맞아. 무효가 아니야.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하고,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하 당시의 소송 정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중간 판결 또는 종국 판결에서 그 판단을 표시한다. 여기에 소송의 종료를 선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규칙 67조에 소송 종료 선언이라는 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아, 소송 종료 선언이라는 게 저런 거군. 소치하 효력 다툴 때, 그죠? 요거 한번 하고 지나가시죠. 그 다음 청구의 감추 됐습니다. 청구 있나?
예, 청구 있나 물어볼까요? 2008년에 법무사에서 나왔네. 2008년이면 도대체 언제입니까? 10년 전인데, 그죠? 훑어보시죠. 여기서는 예, 청구 인락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청구 인락이라 하면 피고가 원고에 이거는 그죠? 피고가 원고의 소송간 이유 있으면 자연한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 표시다. 조서 기재 판결과 동일한 효력 220조 종결 구별 개념 구별하시고 일부 인락 법적 성질 또 설설설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재판상 인락은 피고가 원고 주장을 승인한 소송상 행위로서 실체법상 채권 채무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그의 불이행 또는 이행불능의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네. 예. 청구인락은 그냥 소송상 행위지 채권채무 발생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인락 했는데 왜 청구인락 해놔놓고 채무이행 안 하나 원고가 피고한테 따지겠죠. 그죠? 그럴 때 이런 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죠? 선배 청구권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좋습니다. 요건, 당사자에 관한 요건 당연하지요. 소송물에 관한 요건 당연히 처분 가능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시기와 방식 예. 청구인락은 스리슬쩍 이렇게 넘어. 예. 사실 이런 데 힘 빼시는 거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조문이 몇 개 있었지? 예. 그 정도면 충분하시고 화해는 공부하십니다. 그죠? 기다. 화해는 하십니다. 천천히 보시죠. 화해, 제도적의 소송상 화해라 하면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소송 쌍방이다. 그죠? 쌍방이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기일에 있어의 합의이다. 그렇다. 구별 개념, 재소전 화해하고 구별해라. 재소전 화해하고는 구별해라. 소송상 화해는 계속 중인 소송의 기일에서 행하여져야 하므로 기일 외에서 행해져 이거는 민법상 화해잖아. 그죠? 예. 그렇다. 서로 양보 청구 포기 인락과 다르다. 이러한 실천적 의미가 있다. 학설의 태도 또 나왔다. 그죠? 예. 설설설 있는데 판례도 무슨 설인지 모르더라. 그런 뜻입니다. 네. 예. 근데 아니 학설이 대립되고 있는데 판례도 무슨 설인지 몰라. 그 우리가 정리할 필요 있을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 바로 요건 들어가시죠. 당사자에 관한 요건. 그렇습니다. 재판상 자백에서도 이 점은 한번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재판상 자백에서도 자백 철회, 자백 취소할 때
제3자 형사상 처벌을 받은 행위로 자백이 이루어졌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또 나옵니다. 저 조문이. 그죠? 소송물에 관한 요건. 그렇습니다. 시기와 방법, 효력, 기속력, 기판력. 여기야, 여기. 이게 과연 화해 조서의 기판력을 인정할 것인가? 이게 쟁점이거든요. 그죠? 화해 조서의 기판력을 인정. 여기에 기판력이 안 된다. 무제한 기판력설이다. 제한적 기판력설이다. 설설설이 분분하니 우리 판례를 한번 봅시다. 무제한적 판례 천천히 읽어봅시다.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를 사법상의 화해 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화해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화해의 취지에 반한 주장할 수 없다. 고하여 고한다. 설설 중에서는 이 설과 비슷하더라. 예, 무제한 기판력설. 화해 조서의 기판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례가 있었으니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챙길 수 있는 쟁점이었다. 예, 집행력 당연히 같겠죠. 그죠? 창설적 효력, 다투는 방법, 소송상 화해계 한번 읽어봅시다. 소송상 화해는 여러 가지 효력이 인정되는데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소송 종료효를 다투는 방법. 아까 했던 규칙 67조다. 그죠?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소송이 진행된 경우 법원은 종국 판결로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하여야 하며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가 나중에 소송 종료 선언을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겁니다. 그죠? 소송상 화해 성립으로 이런 소송이 종료된 후 당사자가 무효를 다투며 기의 지정을 할 수 있는가? 무제한 기판력설에 따르는 판례는 기의 지정 신청으로 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고 하는 것이 판례다. 좋습니다. 기속력. 기속력은 그거죠. 법원에 어떤 재판을 했을 때 스스로 법원이 스스로 구속되는 효력,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화해 조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판결에 준하여 경정이 허용되므로 당사자는 화해 조서 경정 신청할 수 있다. 211조 반드시 찾아서 판결의 경정이라는 조문입니다. 기판력을 다투는 방법. 였습니다. 소송상 화해 확정 판결의 무효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무효이므로 별서로서 이를 다툴 수가 있다. 또한 기의 지정 신청도 가능하다고 본다. 재심 사유가 있을 땐 준재심서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 시제법상 하자가 있을 경우 무제한 기판력설, 저게 판례하고 같은 입장이랍니다. 의하면 화해의 무효를 다툴 수 없다고 하나 제한적 기판력설에 의하면 다툴 수 있다.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설에 의하면 집행력을 다투는 방법, 화해의 해제. 좋습니다. 짧은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도 같은 문제니까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현행 민사소송법상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위한 제도 또는 내용을 논하시오. 화해 공고 결정 쓰라는 내용이군. 예. 우리가 예시 답안을 한번 쭉 읽어보고, 아, 핵심은 화해 공고 결정이군. 그럼 근거 조문을 여기다 이렇게 우리 참조 조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놓고 그 법전을 찾아서 읽어본 다음에 한번 이거 하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저렇다. 이게 개정법에 들어왔다는데 지금은 개정법도 아니죠, 그죠? 옛날에 한번 개정법에서 이거 두 개 쓰라는 거예요, 그죠? 148조 3항 화해 공고 결정제도 225조 이 법전을 한번 열어서 한번 찾아보시는 걸로 대체해도 되겠습니다. 148조 3항 법입니다. 법 148조 3항 몇 번 찾은 것 같죠? 기억에 맞습니다. 148조 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 제1항의 규정이 뭡니까? 답변서 등 준비서면 이런 거 말한 겁니다. 제1항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에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있고 공정사무소 인정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예, 서면 화해 제도. 예, 이걸 찾아서 써달라. 그 다음에 화해 공고 결정. 저것도 은근히 실무 현장에서 많이 쓰입니다. 화해 공고 결정이 집행권원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막 들어오고 그래요. 225조입니다. 아, 화해 공고 결정이라고 아예 하나의 절이 있네, 그죠? 하나의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225조부터 26조 이의신청, 27조 이의신청 방식, 이의신청 취하, 신청권 포기, 각하, 효력 232조까지 화해 공고 결정이라는 하나의 챕터가 있어. 예. 충분히 뭐, 예. 소송상 화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소송상 화해, 그거 쭉 써주고, 기판력, 화해 공고 결정, 예, 이겁니다. 그죠? 225조 이하의 그 조문들을 쫙 써주는 거예요. 그러네. 딱. 법전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재소전 화해, 예. 좋습니다. 결론. 백가이다. 그죠? 좋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잠시 또 끊었다가 이 문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